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거나 듣는 사건입니다. 가정주부들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퇴직자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그 사기 사건입니다. 다단계 사기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사기입니다. 특별한 이윤의 창출 수단이 없이 계속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이런 사업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단계 사기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문 판매법을 통해서 제한적인 형태의 다단계 판매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단계 사기 수법은 피라미드식 사기 수법으로 보통 이해하기 쉽고,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은 단순합니다.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갑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을과 병이라는 회원을 가입시킵니다.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역시 최초에 가입을 합니다. 이후에 갑은 을과 병이 올리는 매출의 일부를 갖게 됩니다. 을과 병 역시 각과 같이 재차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또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갑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같이 나눕니다. 즉, 갑은 다단계가 확장이 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 사기꾼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은 실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은 사람 장사를 통해서 오고 가게 됩니다. 또한 실제 수익금의 지급 역시 현금 대신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단계 사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성공 사례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단계 사기에서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모든 부는 조직의 맨 꼭대기 상부에 있는 사람한테로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다단계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일명 피라미드의 파라오라고 불립니다. 그 밑에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단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극소수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의 하부로 내려갈수록 이득은 급속히 줄어들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다단계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의 차이점은 물건 판매와 같이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문 판매법을 통해서 구분하고 사행적 확장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고 논란의 여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단계 판매의 자본금 요건 강화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를 등록제로 변경을 하고 자본금 요건도 5억 원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판매 공제 조합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따른 청약 철회 미이행의 데비트를 한 것입니다. 다단계에 있어서 불법 여부를 쉽게 확인하려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단계 사기의 대표적인 예가 보물선 인양이다,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침몰했다, 금괴 발굴을 하자, 유전 사업을 하자,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투자를 받은 후에 돈을 편취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은 도망가 버리는 사기 범죄 행위입니다. 또 다른 다단계 사기는 전자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서 외국 특허,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한 후에 도피하는 그 사기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대규모 다단계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수학적 알고리즘과 암호화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산화된 디지털 통화화폐입니다. 명목화폐처럼 암호화폐가 다단계 사기 또는 다른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지만은 이는 암호화폐나 명목화폐가 다단계 사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안이 유지가 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정보를 내가 승인만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점에 착안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블록처럼 생성이 되고 이 블록과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서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보안이 유지가 되는 방식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블록은 계속해서 많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블록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알아맞출 때마다 상자가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암호화폐로 하고 이 암호화폐를 우리는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가상화폐의 종류도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문제를 풀어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얻게 되는데 이 일은 컴퓨터가 대신하는데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뛰어나고 수많은 컴퓨터가 동원이 돼야 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채굴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하려면 아주 고사양의 고성능의 컴퓨터가 수백 대, 수천 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같은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자가 발전기 같은 자가 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니 투자를 해주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대박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만 이슬로 현혹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암호화폐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사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화폐입니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화폐의 가치도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암호화폐 1달러로 생수 한 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때에 갔더니 1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생수 한 병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게 되니까 1달러로 생수를 2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폐, 돈이라기보다는 주식처럼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들이 테러 조직단들이 무기를 밀거리하는 화폐로 사용하거나 범죄 조직들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마약 거래나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이 됨으로써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면 처음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기 사건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입니다. 이들은 CN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의료기 임대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한 구자당 440만 원을 내면은 8개월 뒤에는 5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사람들 속입니다. 이들은 실제 임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가입자들의 돈을 받아서 선순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고율로 지급한다. 그렇게 돈을 끌어들이는 돌려막기식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고수익 재테크로 포장해서 5년간 약 한 5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이팔 사건은 조이팔 일당의 전국에 약 10개 정도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 의료기기 대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고 하면서 2004년부터 5년 동안에 5만 명 정도의 투자자를 모아갖고 돈을 가로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일당이 빼돌린 돈은 사업망이 전국 각지에 얽혀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도 워낙에 많아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 확인된 금액으로 대략 한 4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사건은 2조 원대를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간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사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조 씨는 2004년 대구에서 골반 교정기, 찜질기, 공기청정기 같은 장비들을
찜질방과 PC방에 임대해주는 업체를 차려놓고 회장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허무맹랑한 고수익을 약속했던 예전의 사기꾼들과는 다르게 조씨 일당들은 매일 투자자들에게 소액의 이윤을 지급했습니다. 연 30%의 수익률을 맞추는 아주 그럴듯한 재테크로 수법을 또 포장을 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조씨 일당은 부산과 경남, 서울, 인천 등지에서 비슷한 회사와 지사, 영업센터를 만들고 한번 발을 들어놓은 투자자들에게는 내부 직급을 높여준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을 데려오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망을 차츰차츰 넓혀나갔던 것입니다. 사기꾼 일당들은 리브, CN, 셜린, 아더스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각각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해놓고 별개의 기업처럼 움직임의 단속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근거됐던 조이팔 사건의 최측근에 있던 이 최씨라는 사람도 이런 업체의 대표자 있었습니다. 조씨 일당의 사기 행각은 이후에도 재개발 투자자 모집 등으로 방식으로 더욱더 진화했지만은 후발 가입자의 돈으로 예전 회원에게 이자를 내주던 구조가 한계에 달하면서 결국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래서 조이팔과 그 핵심 인물들을 9명을 2008년 10월에 수배를 했습니다. 제가 추적 60분인 TV 프로그램에서 그때 당시에 본 듯합니다. 그러나 조 씨는 그해 12월 9일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중국에 밀양을 해서 현재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은 밀양 계획을 미리 포착했지만은 조 씨의 신원을 마약 사범으로 오인을 하면서 작전을 마약 반입 현장을 덮치는 방향으로 잘못 짜는 바람에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짜 사망설이 떠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추적 중이나 얼굴을 성형하고 다시 제3국 동남아 쪽으로 도주를 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미해결 사건입니다. 또 다른 다단계 사기는 100일 동안의 원금의 250%를 불려준다. 그렇게 약 한 2,000명 정도의 피해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금융 다단계 사기단이 또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2015년 8월 달에 충북 진천군에 있는 수출 전문 식품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국내 최대의 건조밥 생산 공장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투자 설명을 열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전국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한 구자당 13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100일 동안에 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투자자들을 가문이설로 속였습니다. 또 50억 원의 정부 지원금도 이미 받았고 군대에 납품할 수 있는 군납 계약서도 있다. 그렇게 허위 가대 포장을 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회사에 총괄이사라고 하는 정씨라는 사람은 이미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10개월간 학교에 가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이 정씨는 이들 사기꾼 일당에 합류를 해서 투자자 모집에 앞장을 섰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연예인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교육이사 정씨는 사기꾼 일당들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데려오면은 추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게 또 다단계 영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계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에서 조사 결과 이들이 투자자를 모집한 공장은 이미 3개월 전에 35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가동을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배당해서 주었던 겁니다. 금융 다단계 투자를 유치해 오다가 추가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일당들은 미국과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려다가 다음 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의 황된 거짓말에 속아갖고 7개월 만에 2,3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돈을 맡겼고 추가로 또 피해를 본 투자 금액이 20억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관련된 다단계 사기는 유니언 플러스 코인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다단계 코인 사기로 꽤 유명했었죠. 그 2015년도 초반에 이 사기단들은 이 사기 행위를 시작했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잘 알려지지 않는 2015년도에 이 사기꾼들은 유니언 플러스 코인을 구매를 한 뒤 가치가 상승하면 수십 배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5,700명한테 4,400만 코인을 팔아서 약 한 100억 원을 가로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원들에게 판매를 한 것입니다. 피해액도 약 한 100억 원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은 아무 가치도 없는 다단계 코인을 약 한 5,700명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사기 사건 중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막 이제 열기가 일어났을 때 2,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때 유명한 가수 박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고 공중파 방송의 뉴스 시간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국내 피해자만 1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200억 원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러한 열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지만은 오히려 이 방송을 보고서 투자자가 더 늘었고 거래소가 더 늘었었습니다. 그때 이 사기꾼들은 미래는 여기에 있다. 이제는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를 해라. 그렇게 허위 가대로 홍보를 하면서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다단계 사기단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마이닝 맥스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터 장치를 운영해 주겠다고 선전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채굴기는 이 암호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라고 하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도 채굴하는 것은 장비가 열악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2,700억 원을 받아 챙긴 마이닝 맥스 회장하고 그 일당 36명을 입건을 해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쉽게 얻게 해주겠다면서 채굴기 투자를 부추긴 것입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데려오게 만들었고 또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는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시계 또 고액의 보너스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기단 중에는 인기를 끌었던 그 박씨 가수도 포함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수 박모모 씨는 얼굴 마담으로 홍보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은 채굴기 구매에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사기꾼들은 이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만 14,000명이었고 미국, 중국 54개국에서 모두 18,000명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 채굴기를 돌리면은 한 달에 못해도 4,500만 원은 거뜬하게 벌 수 있다. 그 말에 속아서 1억 8천만 원을 넘게 투자했는데 1억 한 6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막막했습니다. 한동안 암호화폐 다단계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아졌고 지금도 암암리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주변에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단계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아직도 이런 데에 혹해서 넘어가서 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다단계 사기에 당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